먼저 61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잔항균류에 속하는 균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잔항균류에는 어떤 것이 속하는지, 그리고 조상균류에는 어떤 것이 속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잔항균류의 아스퍼길러스 페니실륨 모나스코스는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니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상균류에 들어가는 것이 무코르, 리조푸스, 아버시디아 속이 있는데 이거 세 가지는 조상균류 중에서도 접합균류에 속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잔항균류에 속하는 균을 물었고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아스퍼길러스 니거라고 하는 답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죠. 다음으로는 65번 문제로 가서요. 포도가 피에 다량 존재를 하고 포도주 자연 발효할 때 이용되는 균주라고 물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포도주라고 했을 때 이 엘립소이데우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단순한 짝짓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0번으로 가서요. 계산 문제인데요. 미생물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계산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식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초 세균수가 5고요. 한 세대가 3시간인 세균이 있는데 30시간 후에 총균수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나 더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30시간이고요. 그런데 한 세대가 3시간이라고 했으니까 3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 타임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 한 세대가 20분이다, 30시간 살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단위를 잘 계산을 해주시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이라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10이 세대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최초 세균수가 5이므로 5 곱하기 2의 10승이라고 하는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거죠. 다음은 73번으로 가볼까요? 맥주 효모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물었고요. 맥주 효모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사카로마시스 세레비시에죠. 맥주 효모의 기본적인 형태는 계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77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곰팡이에서 발견이 되는데 갈변 방지에 쓰고 산소 제거 등에 이용되는 효소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갈변 방지랑 산소 제거에 이용되는 효소로는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입니다.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포도당 산화 효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도당을 산화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포도당을 제거할 수 있고요. 산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고 포도당 정량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입니다. 리페이즈 같은 경우는 지방 분해 효소이고요. 그리고 카탈레이즈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라이소자인 같은 경우는 남백에 존재하는 효소이죠. 그리고 라이소자인 같은 경우는 항균성 효소로 알려져 있죠. 다음 문제 78번으로 가서요. 미생물 세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죠. 진핵세포에서 핵은 핵막에 의해서 세포질과 구별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원핵세포에는 메소좀이 있죠. 메소좀 대신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것은 진핵세포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핵 부위가 있는 것은 원핵세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글루칸과 만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역시 진핵세포의 설명입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가장 큰 차이는 핵막의 유무입니다. 핵막이 있으면 우리는 진핵세포라고 보고요. 핵막이 없으면 우리는 원핵세포라고 보죠. 그래서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핵 부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호흡계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호흡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원핵세포는 메소조움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계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80번으로 가면요. 그람염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람염색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그람염색에서 나오는 시약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람염색 시약에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사프라닌 염색액이 필요하다라고 했는 것은 맞는 표현이죠. 먼저 염색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슬라이드 글라스에 세균을 도말하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쓰는 시약이 크리스탈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시약을 사용하게 되죠. 염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루걸 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염색약이 세균에 잘 붙도록 매염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톤이나 또는 알코올로 탈색을 하게 되죠. 이게 2번으로 쓰는 세약.
이게 3번으로 쓰는 시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쓰는 염색 시약이 사프라닌인데 사프라닌으로 대비 염색을 하게 되죠. 대비 염색을 하면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람 양성의 경우에는 적자색, 그람 음성일 경우에는 적색의 색으로 염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그람 양성인 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그람 음성 세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람 양성 세균의 대표적인 것과 그람 음성 세균의 대표적인 것은 몇 가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그람 양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실러스랑 클로스트리디움 그람 양성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류코노스톡, 스타필로코코스, 스트랩토코코스, 락토바실러스도 그람 양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람 음성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콜라이, 에스크레치아 같은 경우도 그람 음성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살모넬라나 비브리나 아세토박테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람 음성이 개수가 조금 더 작으니까요. 제가 적어드린 것에는 이 4가지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6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홍조류에 속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적에 녹조류에 속하는 것, 갈조류에 속하는 것, 홍조류에 속하는 것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문제는 홍조류에 대해서 물었고 홍조류에 속하는 것은 우뭇과 살이나 김이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3번 김을 찾아주시면 되죠. 미역과 다시마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갈조류에 속하게 되고요. 클로렐라는 녹조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조류에 속하는 것, 갈조류에 속하는 것, 그리고 홍조류에 속하는 것 눈에 익혀두시면 여러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5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하면 발효 효모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발효 효모 중에 상면 발효 효모와 하면 발효 효모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는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 하면 발효 효모는 사카로마이시스 칼스퍼제네시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상면 발효 효모는 세포가 위로 떠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액면 효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면 발효 같은 경우는 세포가 아래로 침강을 하거든요. 깔아앉기 때문에 진전 효모라고도 하게 됩니다. 폴리사카라이드 함량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발효액이 상면 발효 효모 같은 경우는 혼탁하게 나온 데 비해서 하면 발효 효모는 깔아앉기 때문에 투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 중에 틀린 것은 2번인데요. 발효작용이 상면 발효 효모보다 빠르지 않고 오히려 느린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기억을 많이 해두시면 좋은데 발효능 같은 경우는 라피노스 발효능이 차이가 있거든요. 상면 발효 효모 같은 경우는 라피노스가 3분의 1만 발효가 되는 데 비해서 하면 발효 효모는 전체적으로 다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효 속도, 발효액, 그 다음 이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6번 그람 염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람 염색은요, 곰팡이 아니고요, 효모 아니고요, 세균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균의 그람 염색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람 염색에 사용되는 염색 시약과 그리고 그 순서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 문제인데요. 제일 먼저 쓰는 게 크리스탈 바이올렛 액을 제일 먼저 쓰고요. 두 번째로 쓰는 게 루걸 액으로 매염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는 것이 아세톤이나 알코올 같은 걸 가지고 탈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용을 하는 게 사프라닌 액을 가지고 대비 염색을 하게 됩니다. 메틸렌 블루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68번으로 가서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안을 12시간을 배양을 했는데 균수가 2에서 128로 증가를 할 적에 세대수와 평균 세대 시간을 물었는 문제이고요. 먼저 세대수의 경우에는요.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죠. 일정 기간 동안 세균 한 개가 분열한 횟수라고 우리는 세대수를 보고요. 그리고 세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한번 분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봅니다. 최종 세균수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최초 세균수가 처음에 2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2 곱하기 2의 세대수 또는 세대 기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최종 세균수가 128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 세대 시간 계산해 보시면 6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세대 기간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대수는. 그런데 문제에서 세대수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이미 했고 총 배양 시간이 12시간 배양을 했고 그리고 세대 시간은 모르겠고 라고 계산하면 여러분들은 세대 시간은 2라고 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맞는 것을 찾아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여기나 제가 괄호로 쳐드린 이 식 하나 그리고 세대 수를 계산하기 위한 이 식 하나는 기억을 해 두시면요. 이런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2번에 보시면 원핵세포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었고 인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인이 있는 것은 진핵세포의 경우가 그렇고요. 원핵세포에는 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원핵세포냐 진핵세포냐 라고 구분을 할 적에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핵막이 있냐 없냐죠. 핵막이 있는 것은 진핵세포라고 하고요. 핵막이 없는 것은 원핵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핵이라고 하는 구획된 세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핵양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진핵세포에서 있는 호흡 담당을 하기 위한 기관이고요. 그리고 메소좀 같은 경우는 원핵세포에서 있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대신에 메소좀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원핵세포에 들어가 있는 그 종류를 보시면요. 방성균이 있고요. 그리고 세균이 있고 그리고 조류인데 조류 중에서도 남조류가 원핵세포에 속하게 됩니다. 원핵세포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균인데 세균의 경우가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펩티도글리칸 복합체의 차이로 인해서 염색성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그람 염색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연달아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6번을 한번 봐볼까요? 버섯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버섯의 경우에는 진핵세포에 속하는 거 맞고요. 대부분 잔황균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버섯은 대부분 담자균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류, 표 같은 것을 보실 때 구분을 한번 잘 해 놓으시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79번으로 가서요. 가근이 있는 곰팡이를 묻고 있습니다. 가근과 그리고 포복지, 포자낭병을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코르 리조푸스 아버시디아 속입니다. 보시면 가근이 있는 경우에는 리조푸스와 아버시디아 속이고요. 그리고 포복지가 있는 것은 리조푸스와 아버시디아 속입니다. 지금 문제는 가근이 있는 곰팡이를 물었고 여러분들은 리조푸스를 찾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자낭병 같은 경우는 다 있는데 그 포자낭병에서 포복지와 가근 위치가 발생하는 위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시도록 그림으로 간략하게 그려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고 무코르, 리조푸스, 아버시디아의 차이를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2번을 보시면요. 미생물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장에 산소가 필수적이지는 않은데 산소가 있으면 더 잘 자라는 미생물, 우리는 이것을 통성현미성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호기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산소 농도에서 생장 가능한 미생물이고요. 절대현기성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편성현기성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소가 없어야지 생장 가능한 미생물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미호기성균과 절대현기성균 종류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미호기성균에 속하는 것으로 캠플로박테르 속 하나고요. 그리고 편성현기성균에 속하는 것으로 클로스트리dium 속 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4번으로 가서 산소가 5% 정도인 미호기 상태에서 성장하는 세균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고요. 미호기 상태에서 사는 것 캠플로박테르를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 보기 중에서 3번에 있는 클로스트리dium 속 같은 경우는 편성현기성균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67번으로 가서요. 총 세균수 계산을 한번 해보죠. 계산하는 것은 최초 세균수, 이렇게 최초 세균수 곱하기 2의 세대기간승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세대기간을 계산을 할 수 있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최초 세균수는 5, 그리고 60분마다 분열을 하는데 3시간 후에 세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뒤에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180분
60분으로 계산을 하시면 3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세대기간은 3이고요. 그럼 5 곱하기 2의 3승 40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68번으로 가보죠. 세포기간을 묻고 있는데요.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진 과립 형태의 물질인데 세포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기관, 리보솜이죠.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면 리보솜입니다. 세포질 같은 경우는 반응 중간 산물이나 저장물질과 관련된 것이고요. 편모 같은 경우는 세포의 운동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소좀 같은 경우는 호흡에 관련돼 있는 것인데 어디냐 하면 원핵세포. 원핵세포에 있어서 호흡 담당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진핵세포에서 호흡을 담당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토콘드리아, 메소좀, 리보솜, 편모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한번 짝짓기로 기억을 해두시면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2번을 한번 가볼까요? 병족세포를 가지는 곰팡이 속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족세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아스퍼길러스를 짝짓기로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아스퍼길러스와 페니실륨을 병족세포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요. 병족세포가 있는 것은 아스퍼길러스 속, 그리고 병족세포가 없는 것은 페니실륨 속입니다. 그리고 페니실륨 속 같은 경우는 모양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빗자루 또는 분모양, 경자가 빗자루 또는 분모양인 것이 페니실륨 속입니다. 그리고 무코르와 리조푸스 그리고 아버시디아를 모양으로 기억을 하시는데요. 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무코르 속 같은 경우는 각은 없고 포복지 없고 포자낭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리조푸스 속 같은 경우는 각은도 있고 포복지도 있고 포자낭병도 있죠. 그리고 각은의 기부에서 포장낭병이 나옵니다. 아버시디아 속 같은 경우는 각은 있고 포복지 있고 포장낭병도 있는데 각은과 각은 중간에서 포장낭병이 나오죠. 다음은 우리 77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은 정상발효젖산균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호모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정상발효젖산균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당질에서 젖산만을 생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상발효젖산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산물을 생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발효젖산균 또는 헤테로타입이라고 보죠. 여기는 호모타입, 정상발효젖산균은 호모타입, 그리고 이상발효젖산균은 헤테로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8번에 gram 염색을 했는데 자주색을 나타난다. 근데 그건 무슨 균이냐? 라고 물었고요. 자주색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gram 양성인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gram 양성인 것은요, 리스테리아 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은 79번으로 가볼까요? 균 사이에 격벽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데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격벽 유무에 따라서 조상균류와 잔황균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곰팡이 종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균 사이 격벽이 있는 것은 아스퍼길러스 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분류에 관련된 것은요, 물론 기억을 다 하려고 하면 힘들기는 합니다만 또 놓치면 아까운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눈을 익혀두시면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